딸기 육묘 관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인 6월부터 8월은 딸기 육묘에 있어 고온, 다습, 강한 일조 등 여러 환경적 어려움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관리가 자묘의 품질을 좌우하고 나아가 본포 정식 후 수확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딸기 육묘의 일반 관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주 관리는 6월 초중순까지 이루어집니다. 5월 하순부터 질소질 비료를 줄이고 인산, 칼리질 비료를 시용하여 런너 발생을 촉진합니다. 병해충 관리 탄저병, 역병, 진딧물, 응애 등 발생에 주의하며 예방 위주로 방제합니다. 특히 탄저병 감염 모주는 즉시 제거하여 전염을 막습니다. 건조하지 않도록 관수하되 과습으로 인한 병의 발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묘 관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발생한 런너는 발생 순서, 굵기 등을 고려하여 두세 개를 선별하고 나머지는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줄이나 U자핀을 이용하여 자묘가 상토에 잘 활착하도록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포트 육묘는 보수력과 통기성이 좋은 육묘용 상토를 선택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런너에서 발생한 자묘를 포트에 고정하여 뿌리 내림을 유도하고 너무 늦게 발생한 자묘는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묘의 입수가 두세 매 전개되었을 때 모주로부터 잘라 독립시킵니다. 단근을 하는 이유는 관부를 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질소 과다를 피하고 인산, 칼리, 칼슘 등을 균형 있게 공급하여 튼튼한 자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환경 관리와 온도 관리는 육묘상의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생육 온도는 20도에서 25도입니다. 6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30에서 50% 차광막을 설치하여 강한 햇빛을 피하고 온도를 가급적 낮춰야 합니다. 측창과 천장을 최대한 개방하고 환풍기를 이용하여 공기 순환을 위해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과습은 병의 발생의 주요 원인이므로 환기를 통해 습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적정 습도는 60에서 70%입니다. 차광을 하되 과도한 차광은 웃자람이나 화합우나 지연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풍 불량은 병의 발생과 생육부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밀식을 피하고 공기순환이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분 관리는 매우 중요하므로 오전 중에 충분히 관수하되 늦은 오후나 저녁 관수는 과습을 유발하므로 피하셔야 됩니다. 잎보다는 포트 내 상토에 직접 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수는 상토 표면이 마르기 시작할 때 관수하며 고온기에는 증발량이 많으므로 관수 횟수를 상황에 따라 늘려주셔야 합니다. 균일하고 효율적인 수분 공급을 위해 점적 관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는 주요 병해에 대해 신경 쓰셔야 합니다. 탄저병은 고온다습 시 발생하며 특히 비를 맞으면 급격히 확산됩니다. 예방이 중요하며 발병 시 즉시 제거하고 적용 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역병은 배수 불량 및 과습 조건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시드름병은 토양 전염성 병으로 연작 시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잿빛 곰팡이병은 저온다습 조건에서도 발생하나 여름철에는 주로 환기 불량 시 문제가 됩니다. 진딧물, 응애류, 총채벌레, 작은 뿌리파리 등 주요 해충은 건전 모주를 사용하고 육묘상 청결 관리와 통풍과 환기를 철저히 하며 주기적인 예찰을 통한 초기 방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해충 발생 시 병해충에 맞는 등록 약제를 안전 사용 기준에 따라 신속히 살포해야 합니다. 동일 계열 약제의 연속 사용을 피하고 다른 약제를 바꿔가며 살포해 저항성 발달을 막아야 합니다. 황색 끈끈이 트랩 등을 설치하여 해충 밀도를 낮춰야 합니다. 딸기의 육묘 비배 관리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철 고온기에는 딸기 묘의 뿌리 기능이 저하되기 쉬우므로 비료 농도 장애나 과잉 장애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딸기의 영양 요구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소는 초기 생육에는 필요하나 과다 시 웃자람, 연약 생장, 병의 취약, 화합우나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온기에는 질소의 요구도가 낮아집니다. 인산은 뿌리 발달, 활착, 화합우나 촉진에 중요합니다. 칼륨은 작물체 내 물질 이동,
수분 조절, 병 저항성 증진, 과실 품질 향상 등에 기여합니다. 육묘 기후반으로 갈수록 중요도가 높아집니다. 칼슘은 세포벽 강화, 신초 및 뿌리 생장점 발육, 병 저항성 증진에 필수적입니다. 결핍 시 팁번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엽록소 구성 성분으로 광합성에 중요합니다. 동소, 철, 망간 등 미량원소도 결핍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공급해야 합니다. 딸기의 시비 방법 및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묘용 상토의 완유성 비료를 소량 혼합하거나 기비가 포함된 상토를 밑거름으로 사용합니다. 웃거름은 본엽 2-3매 전개 후부터 7에서 10일 간격으로 액비 위주로 관주하면 됩니다. 고음기에는 비료 농도를 평소보다 옅게 하고 시비 횟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오전 중 서늘할 때 시비하는 것이 좋으며 한낮 고음기 시비는 피해야 하며 질소질 비료보다는 인산, 칼리, 칼슘 위주의 균형 잡힌 비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영양제의 고농도 시비는 뿌리 장애 및 염류 집적의 원인이 됩니다. 8월 이후 화합분하기에는 질소 공급을 줄여야 합니다. 연면 시비는 응급 처방이나 미량 요소 공급 시 활용할 수 있으나 고음기에는 약해 발생에 매우 주의해야 하며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에 묽게 살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딸기 육묘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